이 국장님, 네. 지금 국민의힘도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고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 얘기는 가급적이면은 삼가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탄핵 심판도 이제 종반전으로 치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꿈틀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얼마 전에 12일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 48명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성황을 이뤘는데 19일에도 나경원 의원이 주최를 하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뭐 주제 발표를 했죠. 네네. 여기에도 아주 그냥 성황을 이뤘다고 그러네요. 와, 그렇게 많이 지금 모인지 몰랐습니다. 58명입니다. 왜 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현직 장관이잖아요. 물론 뭐 서울시장도 뭐 현직 시장이긴 하지만 또 뭐 출마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네. 조심했죠. 다른 어떤 잠재 그 후보보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년 연장과 관련된 토론회고 진지한 토론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의원회관 대회실이 아니고 의원회관 대회실 지나면 있는 이렇게 그 네모난 테이블에 기자 앉을 공간도 별로 없고 약 한 제가 느끼기엔 한 50명도 안 돼요. 거기 앉을 수 있는 인원이. 근데 그건 보통 그런 곳에서 하면 굉장히 진지한 토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실제로 정책 토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얼굴 도장 박으러 오는 거예요. 왜냐면 앉을 곳이 없거든요. 58명이나 거기 등장을 해서 어떤 식이냐?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야 되잖아요. 다 바쁘니까 토론회 하기 전에 사진부터 찍는. 자기 왔다 그러고 이제 사진부터 찍고 이제 토론회를 하는. 토론회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얼마 없어요. 이런데 58명이나 갔다 108명이잖아요. 지금 과반이 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54명이니까 과반이 훨씬 넘는 그런 인원이 달려갔다는 건 지금 딱 생각이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지지율이 견장이에요. 네. 예. 그러면 김문수 장관도 이런 토론회에 참석을 한 거 보면은 물론 나경원 의원이 주최는 했다고 하지만 뭔가 두 사람 간의 얘기가 충분히 됐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이렇게 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김문수 장관이 한 30여 분 또 기자들하고 이렇게 일문일답을 한 거 보면은 김문수 장관도 그동안에 대선과 관련해서는 거의 뭐 신중한 입장을 취했었는데 어제 이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보면은 대선 앞으로 한 발짝 이렇게 다가선 모습 같아요. 엄청 지금 발을 옮긴 거죠. 나경원 주최 정년 연장과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오자마자 기자들 어마어마하게 둘러쌌어요. 그걸 다 아는 거죠. 다 예상이 되죠. 더군다나 그것도 아주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나중에 얘기합시다가 아니라 30분이나 그 앞에 서갖고 얘기를 했다. 네. 이건 뭐 작심하고 준비하고 간 거고 또 질문도 확실하게 대선 후보와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7년간 공장 노동자 생활을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죠 아마. 네네. 그래갖고 노동운동에 투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청계 피복노조 네네. 그쪽에 투신을 했죠. 네. 전태일 열사를 존경을 해가지고 네네. 그 사건이 나면서 투신을 했는데 청계 전 미싱 보조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후에 부천 소사에서 의원을 3번이나 했고 경기도지사를 2번 했고 뭐 노사정위원장을 했고 이러고 짜자자자장 얘기한 것은 내가 이렇게 뭐 중도 확장성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그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나는 밑바닥에서부터
중도 확장, 보수 다 아우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극으로 모는데 나야말로 사실 극좌였었다라는 거를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전태일 여사의 어머니 모친이 이제 이소선 여사인데 네. 이소선 여사가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 아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세 사람이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김문수였습니다. 내 아들이야라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당시에 한나라당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배반자라고 이쪽 그 노동운동이나 운동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막았느냐? 이소선 여사가. 딴 사람은 모르지만 김문수는 욕하지 마라. 뭐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일화가 있죠. 심상정도 자기가 이제 줄에 섰다. 결혼시켰다라고 하고 심상정이 늘 가장 존경하는 노동운동계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노동운동의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러니까 날 왜 극우라고 그래? 나야말로 존경받던 운동권 대부야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재호 전 의원, 뭐 김문수 장관 네. 이런 사람들을 YS 네. 김영삼 대통령이 탁 발탁해가지고 신한국당에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을 만든 거다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김문수 장관 측 또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은 그 쇼츠 영상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상하니 김문수 장관 그런 것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건 결국은 여론 조성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별도 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그런 쪽에서 만든다고 봐야겠죠. 누가 그렇게 올리겠어요. 예. 그렇죠. 뭐 국회 답변 얘기라든가 뭐 이렇게 갖고 좀 국민들한테 어필할 만한 것을 계속 올리는 거 보면은 아, 본격적으로 사실상 시작을 하고 있구나. 네. 이제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다. 그렇죠. 지금은 장관이니까 딱 점잖은 코스프레 탁 해가면서 또 애우를 지키는 척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선 준비를 착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대선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3월 중순이니까 그때로부터 60일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5월. 그리고 바로 경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3주간 5월. 경선 오고 나서 바로 대선이에요. 한 달 후에 대선이니까 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미 대선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으로 했을 때 선거일로부터 가장 중요한 시간, 약 한 6개월 이내에 지지율이 변동이 없이 계속 선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이라고 그러면 2월 달이니까 4개월입니다. 4개월 전인데 4개월 전에 지금 지난번 계엄 이후로 봤을 때 약 한 6개월,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보수 진영의 선두에서 한 번도 흔들림 없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58명이나 달려간 것이죠. 일단 뭐 5월 장미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도 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플랜 A. 예. 기각이 되면은 그건 뭐 대통령이 복귀하니까 더 이상 논할 것은 없지만 플랜 B. 인용이 될 경우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와 있는 것이고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19일 또 서울로 올라와갖고 기자들하고 무슨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대요. 예. 거기서도 내가 정치하면은 준비하는 것이 대구시정하고 자기 대선 준비다.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거를 해도 대선을 해도 준비가 다 돼 있다. 준비된 후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나는 거. 늘 대선 후보다. 뭐 늘 준비된. 유승민 전 의원도 또 한 말씀 하셨대요. 예, 늘 바쁘죠.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왜냐하면 그 강을 넘지 못하면 아예 언급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늘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풀어야 될 것은 풀겠다라는 뭐 얘기를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게 많은 것 같다. 언젠가는 인간적으로 풀고 싶다. 정치하면서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가 생긴 일이다. 회한도 많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을 지금 26일 날 발간을 했는데 벌써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뭐 베스트셀러 1위라고 그러네? 예약 주문 1위고
친한계라고 불리는 뭐 김정일 최고위원이랄지 또는 뭐 박상수 전 대변인이랄지 뭐 아주 지금 방송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책 소개를 빌미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부먹 네. 또 등장 이런 것들을 길을 좀 닦고 있죠. 안철수 의원도 지금 대선 주자라고 생긴 사람 중에 빠지 달고 있는 사람 나 하나뿐이네 하면서 나도 그러네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몰랐습니다. 국회의원은 혼자네요. 거기에 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뭐 나경원 의원. 나경원 찌빼찌네요. 근데 아직 대선 뭐 예. 얘기는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누구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가 이번에 대선에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누구든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라고 그런데 대답을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치열하게 경선을 해갖고 1위 하는 사람 밀어주면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 국민의힘 경선이 이루어지면은 찬탄파하고 반탄파 간에 아주 치열한 논전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8년 전의 장면. 네. 왜 문재인은 혼자였는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나와서 1대 3으로 해갖고 나머지 3이 다 합치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뛰쳐나가서 당을 만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다고 하더라도, 뭐 당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지요. 아무래도 갈등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찬탄파하고 반탄파가 지금 갈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유력 대선 주자들도 이 오세훈, 한동훈은 찬탄파고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는 반탄파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경선이 벌어지면은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려진다고 봐야겠죠. 대선 주자가. 또 한 가지 대선 주자를 가를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명태균이요. 그렇죠. 그 명태균은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 대선판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버리면 그건 약표가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명태균을 들고 나와서 제2 김대원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페라가 뭐 생태탕 만들겠다 그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명태균은 지금 억하심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하고 짬짬이를 해야 본인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 사기 전과 삼범에다가 이번에도 지금 혐의로 기소되는 사람을 갖다가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준대요 민주당이. 그게 그만큼 서로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